공포 정치로 다시 거의 뭐 지금, 거죠. 지금 지휘관들의 마음이 싸움마당을 떠나 있는 것 같다. 니들 싸움 준비가 돼 있는 거냐. 예. 이렇게 막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될 조직이 정치국이라는 거죠. 총정치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룡해 정치국장을 겨냥한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마침 또 최룡해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와병설이라는 얘기도 있고 실각설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기서 우리 하나 이 정확히 짚을 게 한두 가지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 핵 또는 핵 실험이나 아니면은 탄도 미사일을 새로 실험했을 때 어떤 대처를 하겠다는 내용을 정확히 보면은 지금보다 더 고립이 된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심한 제재를 가한다가 다입니다. 그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만약에 저쪽에서 전쟁을 유발시킨다면, 도전을 해온다면 여기에 대한 전력,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전쟁 자산을 동원해서 북한의 침략을 분석하겠다는 의지는 지금까지도 천명되어 왔고, 이번에 특히 한미 연합사의 두 분 대통령들이 갔어서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또 작전권 연장도 하는 이런 그 합의들을 도출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쟁 억지 차원의 조치들이고, 핵 또는 그 미사일의 그 도발에 대한 억지책은 뾰족한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자신도 여기에는 이 매직 볼루트를 말 쓰는데, 우리 말로 할 것 같으면 뾰족한 수입니다. 마술사가 사용하는 탄환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이다. 그러면서 두 분이 똑같이 또 얘기한 것은 중국의 역할을 또 기대를 상당히 높이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이걸 좀 억제를 해달라는 그런 그 요청인데, 지금까지 그 박근혜 대통령도 시진핑하고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이번에도 또 했고, 또 오바마도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한 번 얘기를 했고, 중미 간의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 갈등적인 이런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억지 정책, 개발 알겠습니다. 방지만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최용해에 대해서 잠깐 내가 얘기할 것은, 최용해가 지금 나타나지 않은 지가 상당 기간, 그렇게 오래는 안 됐지만, 한 3주 정도?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제 기억에, 그럼 이것이 지금 두 가지로들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이것이 숙청이냐, 아니면은 와병인가 쉬는 거냐. 근데 와중인 건 분명인 것 같고, 또 와중 중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김정은이가 와중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조병록 차수가 미국의 조명록. 조명록 차수가 지금 최용해하고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도 겸하고 있었지만, 이 정치총국장인데, 국장이었었는데, 김정일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한 다음에, 올브라이트도 이제 평양을 방문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몇 달 안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 모든 언론들이 숙청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알고 보니까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조병록이가 클린턴한테 직접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장군님이 나한테 대해서 염려를 해주시고, 그게 숙청당할 대상이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역시 김정일 전 위원장이 성준시에, 이 조병록이 차서 중국에 가서 요양 좀 하고, 병 좀 고치고, 또, 이 신장도 하나밖에 없는데 술도 제발 먹지 말고 건강 좀 다시 회복하고 오시오. 그랬다는 게 판명이 된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거 알 수 없습니다. 숙청된 걸로 보도가 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만약에 숙청을 그런데 이제 최룡해 대신에 황병서 조직 지도부 일부 부장이 지금 갑자기 막 부상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사실 북한에서는 아나운서가 호명하는 순서가 서열 순서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인 장정남 인민무력부장보다도 먼저 호명이 됐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황병서의 부각이 갑작스런 부상이 말하자면 최용해의 몰락으로 간 거냐. 그렇죠. 아니면은 최용해는 그냥 살아있는데 정치적인 위상에 큰 변화가 없는데 황병서가 뜬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의견들이 약간 달라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용해는 현재 총정치국장 겸 국방위 부위원장. 이제 최용해는 지금 당정군을 다
제2인자의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 당에서는 정치국 후보위원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고 국방위 부위원장이고 그 당정군을 다 김정은 다음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네. 그 현재는 이제 건강에 조금 이상이 있어가지고 대외적인 활동이 좀 약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용해는 이제 장성택이와 같은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몰락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장성택이하고 최용해는 피가 피를 부르니까. 그렇죠. 예, 피가 피를 부르니까. 예. 그리고 어차피 이제 김정은이가 최용해에 대해서 끝까지 힘은 안 실어줄 것이다. 네. 또 희생양을 만들어서 또 충성분자를 새로 만들 것이다. 이런 논리 때문에 이제 그런 해석인데 최용해는 기본적으로 예스맨입니다. 그리고 최용해는 기본적으로 김정은이에게 굉장히 충성하면서도 세력을 부시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협적인 세력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장성택과 같은 그런 몰락의 과정은 겪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최용해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지금 현재 시간은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바뀌게 될 경우에는 숙청이라기보다는 세대교체 측면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황병서가 부각되는 것은 김정은이가 지금 나이가 지금 3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렇죠. 젊기 때문에 당정군 각 분야에서 세대교체, 지도급 인사들의 아주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세대교체의 일환에서 황병서가 굉장히 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지도자로 군을 다시 장악하고 싶은 예를 들어 최용해보다는 젊은 사람으로 하여금 군을 장악해서 군에 지금 원로 군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물갈이해야 되겠다. 물갈이 하려면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핑계거리가 네. 없으니까 너네들 훈련 똑바로 해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핑계를 삼아가지고 다시 한번 군을 숙정하는 그래서 제가 네.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황병서를 부각시키고 당 중앙군사회를 연거푸 2번 하는 것은 하나는 훈련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처럼 군 내부에서 김정은이만큼 생각하는 충성도가 약하게 온다. 예. 이게 하나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무력 통일을 해야 되는데 2015년도에 무력 통일을 할 만큼 군이 호전적이지 않다. 지금 김정은이는 엄청 호전적이거든요. 네. 자기의 네. 호전성, 이 무모성을 군이 뒷받침을 안 해준다. 여기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긴장감을 조성하고 군부위 내에 전형적인 다시 한번 공포, 통치 네.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생각만큼 지금 내부 정치 그런 구조를 확실하게 장악한 건 아니다. 네. 군에서의 다시 한번 초벌구이를 더 한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제가 볼 때는 네. 2015년까지 우리 교수님 말씀으로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통일을 2015년까지 무력으로 하겠다고 하는 용어는 그 용어 자체는 구호성. 그 북한은 구호로 통치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부를 단합 그렇죠. 통치하기 위한. 그런 걸 내걸고 있고 네. 또 하나는 김정은이 나이가 뭐 섭정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나이도 이 북한의 체제를 볼 것 같으면 군주 체제도 분명하고 또한 민족주의적인 유교적인 민족성도 있고 또는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아직도 따르고 있고 모두 혼합된 이런 나라입니다만은 김정일이가 암만 무모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최룡해를 이번에 숙청해버린다고 그러면은 그를 다시 수습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전혀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장성택 처치함으로써 지금까지 수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네. 만약에 최용해마저도 또 이런 단기간 내에 숙청을 했다 올 것 같으면 그다음에 누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무모성은 없는 걸로 봐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앞으로 정리가 돼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대 교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알겠습니다. 네. 이 북한이라는 건 항상 두고 보지 않으면은 네.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